이를 사용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세요. 팩스가 두 개의 레지스트를 받아와서 낸 다음에 소스 A와 소스 B로 끌어내서 연산 결과를 다시 다른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메모리의 값인지 레지스터의 값인지를 선택하는 여기 먹스가 하나 있어요. 이 먹스가 0일 때는 레지스터 값을 안에다 적는 거고요. 아닐 때는 1번 값이 레지스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첫 번째 연산 규칙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죠. 모든 R 레지스터는, 모든 R 레지스터라는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얘는 약간 스페셜해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LT는 cell less than인데, 이거 보시면 이 조건을 체크해서 1을 여기다 넣을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0을 넣을지 1을 넣을지. 그죠? 이 뭐냐면 destination 레지스터. 여기도 보면 destination 레지스터가 있죠. 이게 destination 레지스터예요. 2번, 3번이 여기 들어있는 레지스터인데 이 둘의 크기를 비교해서 여기에다가 1을 넣을지 0을 넣을지 계산하는 게 저 레지스터. 그래서 R 연산 인스트럭션 셋은 R 인스트럭션 셋은 레지스터만 가지고 연산을 해요. 다른 거 안 써요. 레지스터만 가지고 연산을 합니다. 자, 그 다음 I라고 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I라고 되어 있는 인스트럭션의 구조는 아래처럼 생겨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add, immediate. 여기도 add가 있고, 여기는 add i라고 있죠. 이제 add i는 이 연산하는 그 과정들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가 destination이에요. 여기가. B가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immediate는 메모리에서 건너오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에서 건너온 데이터하고 연산을 해서 여기다 저장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랜칭 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구현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로드 바이트나 혹은 스토어 바이트. 메모리에서 변수 값을 로딩을 하거나 메모리에다가 변수 값을 저장하거나 하는 연산 자체입니다. 그 연산의 오퍼레이션도 이 스트럭처를 따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프는 우리가 원하는 주소로 인스트럭션을 바꾸는 거니까요.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을 바꾸는 역할을 해요. 여기는 뭐 제가 인스트럭션을 패치해오는 주소를 변경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인스트럭션에 보시면 OP 코드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R은 OP 코드가 똑같고요. 펑션 코드가 다릅니다. 그리고 I도 보시면 OP 코드가 이렇게 생긴 게 있고 로드 바이트나 스토어 바이트는 OP 코드가 다르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생겨 있는 인스트럭션 셋이 있고 개별 인스트럭션 셋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ADDI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따라갑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앞쪽에 OP 코드가 나옵니다. 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OP 코드. OP 코드가 뭐였냐면 이 값입니다. 근데 헥사로 잘라야 되니까 앞에 4개 자르면 얘가 2가 나오죠. 그죠? 2입니다. 그 다음 4개를 잘라요. 그럼 제로죠. 그죠? 이렇게 잘라서 가다 보면 이 헥사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저 헥사 코드를 로딩을 했습니다. 우리가 프로세스의 빅 파일을 다운로드 할 때도 얘를 다운로드해요. 그럼 메모리에 그게 들어있으면 그걸 패치해 와서 실행을 하면 우리가 설계했던 대로 돌아가겠죠, 프로그램이. 그래서 바이너리 빗을 어떻게 추출하는지, 바이너리 빗을 어떻게 로딩을 하는지, 이게 메모리에, 프로그램 메모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이건 전체 구조인데, 지금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과정들하고 또 한 가지가 빗슬라이스를 같이 봐야 돼요. 저걸 같이 볼 수 있게 해놓은 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뒤에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 지포 위에. 빗슬라이스를, 이게 빗슬라이스긴 한데, 이걸 볼까요? 예. 일단 이걸 봅시다. 여기 빗슬라이스를 보시면, 여기 메모리에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고요. 메모리로 내보내는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메모리에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인스트럭션 0, 1, 2, 3 이렇게 3개의 레지스터 뱅크가 들어옵니다. 근데 탑에서 보게 되면 이게 LSB부터 MSB까지 8빛이 인스트럭션이 메모리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뭔가 일을 하려면 지시서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인스트럭션이 뭔지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이게 맨 처음에 하는 게 인스트럭션을 가져오는 거예요. 인스트럭션을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아니고. 여기 있구나. 이거 아니고. 이거네. 이거네. 네. 인스트럭션을 가져오는 게 여기가 시작입니다. 리셋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 카운트가 초기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 처음에 여기에는 뭐냐면 이 스테이트에 있을 때 이건 스테이트 머신이거든요. 나중에 이 그림을 랩4에 가게 되면 베릴로그 코드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스테이트 머신을. 그 개별 스테이트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인스트럭션 제로를 가져와야 됩니다. 인스트럭션 제로는 어떻게 가져오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 보면 인스트럭션 레지스터가 0, 1, 2, 3, 3개, 4개가 있죠. 그죠? 인스트럭션 제로라고 된 게 있어요. 이게 7개가 있죠. 8개가 있죠. 0부터 7까지. 그게 첫 번째 인스트럭션 제로에 해당합니다. 인스트럭션은 32비트로 생겨 있죠. 그죠? 0부터 31까지 있어요. 근데 먼저 0부터 7까지 읽어드립니다. 한 바이트씩 읽거든요. 메모리 구조가 한 바이트씩 되어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바이트를 가져옵니다. 인스트럭션 제로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스트럭션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한번 어떻게 동작하는지 저희들이 지포를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걸 설계하려면 여기 안에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봐야 돼요. 자, 컨트롤 신호가 이게 지포에서 내려오는 신호입니다. 내려오는데 여기에 페이즈 1과 페이즈 2 클락이 있어요. 페이즈 1은 플립플랍은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로 되어 있죠. 그죠? 마스터에서 받았다 그래서 슬레이브로 바로 넘어가지는 않죠. 그죠? 슬레이브로 넘겨주는 클락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1, 페이즈 1이라고 되어 있는 클락은 공통으로 넘어옵니다. 지포에서 넘길 때 페이즈 1은 동시에 다 넣어요. 그러니까 인스트럭션 0, 1, 2, 3이 페이즈 1 클락은 뜰 때마다 계속 들어와요. 마스터는 무조건 잡아요. 데이터를. 메모리에 들어온 데이터를. 보면 메모리에 쓰는 데이터가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고 얘도 잡으니까 인스트럭션 셋 4개가 일단은 메모리에서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 잡아요. 4개가. 근데 페이즈 2 클락이 있어요. 여기 PH2, 페이즈 2 클락이 있죠. 그죠? 페이즈 2 클락은 첫 번째 스테이트에서는 여기만 튀어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값만 이게 인스트럭션 제로만 슬레이브 클락이 튀어요. 나머지는 슬레이브 클락이 안 튀어요. 그러면 인스트럭션 1에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1을 제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스트럭션 1 클락만 페이즈 2를 띄웁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면 클락이 공급망이 달라요. 여기 페이즈 1 클락은 인스트럭션 셋이 모든 인스트럭션 셋이 동시에 뜨게 만들어져 있어요. 페이즈 2는 보시면 하나, 둘, 셋, 4개가 서로 다른 타이밍에 뜨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는 공유하지만 마스터는 다 띄워줘요. 근데 마스터에서 슬레이브로 넘어갈 때는 슬레이브가 인스트럭션 0, 인스트럭션 1, 인스트럭션 2, 인스트럭션 3 각각이 다른 타이밍에 넘어옵니다. 여기 보면 인스트럭션 라이트 3를 할 때는 얘가 떠요. 인스트럭션 0를 할 때는 얘가 떠요. 자, 공급 라인이 보이나요, 위에? 지퍼에서 인스트럭션을 가져왔을 때 첫 번째 한 바이트 가져올 때는 얘를 가지고 해요. 얘가 켜져 있거든요. 인스트럭션 0가 넘어와요. 그 다음 스테이트에 가게 되면 인스트럭션 1을 내줍니다. 그럼 거기에 두 번째 바이트가 담기겠죠. 그 다음 얘가 담겨요. 그럼 세 번째 바이트가 쌓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넘어옵니다. 네 번째 바이트. 클락을 넘겨줄 때 여기에 어느 인스트럭션 할 건지를 게이트를 처리를 해서 밑으로 넘겨줍니다. 자, 그 과정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한 바이트씩 가져와서 32빗 전체를 가져오는데요. 가져올 때 ALU 소스가 제로라 됩니다. 왜죠? 왠지 한번 생각해봐요. 이 구조를 알아야지 지프하고 데이터 패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모르고 하면 버그도 되게 많아지고요. 뭐 하는지 잘 모르게 돼요.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봐요. 인스트럭션 값도 있고요. 이게 인스트럭션이냐 데이터냐 물어보는 거죠. 제로라는 얘기는 지금 인스트럭션이라는 얘기예요. 넘어오는 게. 그리고 인스트럭션 라이트 값이 있고요. 그리고 ALU 소스 B가 이것도 중요해요. 이 두 개가. 그리고 ALU 오퍼레이션이 00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ALU OP가 00면 저희들이 미드텀에서 했던 ALU 코드는 이거거든요. 뒤에가 ALU 코드고 앞쪽이 인버터 값이에요. 인버팅 할지 말지. 그래서 얘랑 얘는 헷갈리지 마세요. 얘는 나중에 저희들이 벨로그로 코드를 작성했을 때 OP 코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ALU로 넘어가는 건 이거예요. ALU에 넘어가는 거는. 그래서 지금 보면 00가 무슨 인스트럭션이냐면 두 개를 더 하라는 얘기예요. 뭘 더 하느냐면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 값이 그 ALU source A 값이 지금 제로로 세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보시면. 그럼 뭐냐면 이 프로그램 카운터, 현재 프로그램 카운터 값을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죠? 가져오고요. 소스 B는 뭘 선택하라 그랬죠, 이게? 0, 1. 1번 먹스를 선택하라 그랬죠. 그죠? 1번 먹스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저 1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서플라이에서 그냥 VDD를 가해주면 돼요. bit슬라이스를 스태킹해서 데이터 패스 만들 때 1을 더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건너오면 얘하고 얘를 더하면 그 다음 데이터가 나오죠. 그죠? 그 다음 나온 데이터가 이게 다음 인스트럭션을 나타내요. 다음 인스트럭션 값을 나타내는데 자세히 따라가 보면 여기 먹스가 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가면 얘가 프로그램 카운터 쪽 소스, PC 소스라고 돼 있죠. 그죠? PC 소스를 00를 선택하면 나온 걸 직접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과정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1을 더해서 다음 프로그램 카운트를 만들고 나서 프로그램 AL,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소스를 00를 선택하게 돼 있죠. 그죠? 그걸 선택했다는 얘기는 이쪽 목수가 여기를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의 데이터가 흘러가는 게 여기에 소스를 가져오고요. 여기 1을 가져와서 더한 다음에 다음 인스트럭션을 이렇게 정해서 이 어드레스는 얘가 제로를 가리키기 때문에 인스트럭션을 패치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 스테이트는 메모리에서 한 바이트를 데이터를 가져옴과 동시에 다음 인스트럭션 주소를 계산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처럼 동작하진 않죠. 그죠? 컨커런트하게 동작합니다.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하면서 다음 주소를 계산해놔요. 그럼 다음 클락이 뜨면 다음 주소가 들어오고 똑같은 작업을 또 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넘어갈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 요 값입니다. 인스트럭션 라이트가 0인 게 여기다 쓰는 거고요. 인스트럭션 라이트가 1인 게 여기 쓰는 거고요. 여기가 여기를 쓰는 거고 여기가 여기를 쓰는 거예요. 이 동작은 모든 인스트럭션 패치 과정에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일단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야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스트럭션인지 상관없이 앞에 있는 4개 스테이트는 디폴트로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4개 스테이트가 거치고 나면 인스트럭션 32바이트가 다 저장이 되죠. 그죠? 그 다음부터 OP 코드하고 펑션 코드는 컨트롤러 쪽에 넘겨줍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OP 코드하고 펑션 인스트럭션이 31부터 26번까지 하고 0번부터 5번까지가 OP 코드하고 펑션 코드거든요. 헤드하고 테일 쪽에 있는 그 인스트럭션은 위로 보내줘야 돼요. 컨트롤러가 가져가게. 그걸 실제 어떻게 구현하는지 한번 봐요. 여기 넘어가는 코드 있죠. 그죠? 저거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하면 베릴로그 코드한테 저희들이 다음 시간에 아마 다음 시간이라기보다 다음 랩을 할 때 컨트롤러를 만들 텐데 그 컨트롤러가 이 입력을 받아갑니다. OP 코드하고 펑션 코드를 가져가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인스트럭션 패치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봤었어요. 자, 그 다음 스테이트가 여기도 공통으로 거쳐갑니다. 이 스테이트가. 이게 컨트롤러에서는 디코딩을 해요. 디코딩을 하는데 이 스테이트에서 하는 건 뭐냐 하면 여기 보시면 브랜칭 하는 과정이 있죠. 그죠? 이렇게 저희들이 함수 같은 것들을 콜을 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서 다른 데로 점핑을 하잖아요. 그죠? 점프를 하게 되는데 그 점프하는 걸 계산을 미리 해요. 이거 안 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걸 미리 해놔야지 다음 스테이트로 갈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source A를 제로로 계산했다는 얘기는 프로그램 카운트를 가져왔다는 얘기예요. 1, 2를 가져왔다는 얘기는 뭐냐면 메모리에서 건너오는 거야. 자, 이게 보세요. 1, 1에서 왔다는 얘기는 메모리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 카운터 이걸 가져오거든요. 저걸 가져오는데 이게 2개를 했다는 얘기는 4배 했다는 얘기죠. 그죠? 레프트 2개 시프트 하면 4배 커지는 거죠. 4배가 뭐냐면 한 바이트가 4배 되니까 32빛을 건너간 거죠. 그죠? 메모리 주소에서 점핑하는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연산을 해서 내가 점프를 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주소를 미리 계산을 해놔요. 그 과정이 4번 스테이트인데 이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 BQ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 필요한 걸 미리 계산해 놓습니다. 근데 BQ 인스트럭션 아니면 버립니다. 그거는.
자, 그래서 디코드를 거치고 나서 만약에 저희들이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은 여기 있는 add, subtraction 뭐 이런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퍼레이션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컨트롤러에서 OP 코드가 이쪽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여기를 디코딩을 했더니 레지스터 인스트럭션이다 하면 이쪽 스테이트로 건너옵니다. 9번 스테이트로 건너와요. 9번 스테이트에 건너오게 되면 보시면 A번 소스하고 B번 소스가 1하고 00입니다. 1하고 00. 1하고 00가 뭔지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여기가 1이고 이게 요거죠. 이게 1이고요. 이게 00입니다. 이 두 개가 여기가 1이고 이게 00라는 얘기거든요. 이 스테이트가 A1 소스가 1이고 A1 소스 B가 00예요. 그러면 여기 레지스터하고 여기 레지스터 두 개에 대한 연산이죠. 그래서 소스 A하고 소스 B에 공급되는 게 레지스터 두 개를 가져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R 인스트럭션이기 때문에 레지스터끼리 연산해서 나중에 레지스터에 적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그래서 레지스터 연산을 하게 됩니다. 9번 스테이트에서. 10번 스테이트는 뭐냐 하면 레지스터에 적는 과정이에요. 10번 스테이트는 여기 그 오퍼레이션 자체를 보면 레지스터 데스티네이션 1입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라이트 신호가 뜨고요. 메모리 투 레지스터가 0입니다. 자, 여기 보면 메모리 투 레지스터가 이 값입니다. 얘가 0입니다. 레지스터 데스티네이션이 1입니다. 그러면 얘가 가리키는 주소 쪽 데스티네이션 레지스터가 있는지 보이죠, 그죠? 여기 보면 11에서 15까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스트럭션 셋에 보면 여기가 데스티네이션이에요. 이 주소를 나타내요. 이 주소로 레지스터 주소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주소를 가지고 레지스터 A3번은 write 할 때 쓰고요. A1, A2는 읽어가는 주소를 나타내요. 레지스터에. 그래서 레지스터에 읽어가는 주소는 위에 있고요. 여기가 write 하는 주소인데 데이터는 여기서 받아옵니다. 얘가 제로이기 때문에 메모리에서 들어온 건 이거죠. 그죠? 메모리 걸 쓰는 게 아니라 레지스터에 들어온 거를 여기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이게 9번, 10번 스테이트를 건너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메모리 가지고 ADDI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immediate 데이터인데요. immediate 데이터는 이 과정을 거칩니다. 소스에서 뭘 셀렉션 하는지 그리고 결과를 지금은 레지스터에다 적는 거죠. 그죠? 레지스터하고 메모리 데이터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값을 레지스터에 적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스테이트가 지나갑니다. BQ, 점프, 로드 바이트, 스토어 바이트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트 머신을 따라가 보십시오. 오퍼레이션이 끝나고 나면 다시 다음 인스트럭션을 패치하는 과정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연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브랜치 할 때 보면 4배의 이미디어트 주소 곱하는 게 있는데 저거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그 메모리에서 건너온 데이터 개수만큼 점프를 해야 돼요. 점프를 할 때 여기 보시면 얘가 인스트럭션 제로 값이에요. 인스트럭션 제로가 뭔지 아시죠? 그죠? 제로부터 7번 안에 들어있는 값이에요. 제로부터 7번 안에 있는 여기 값하고 여기 값이 있는데 얘를 뽑아서 하나, 두 개 시프트해서 여기 공급을 합니다. 얘가 근데 무슨 핀인지 한번 봐요. 이 핀이. 인스트럭션 시프트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인스트럭션 시프트를 하면 4배 곱해서 다음 주소로 건너가는 거예요. 주소를 인스트럭션 하나를 건너뛰는 오퍼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공급을 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 핀이 선택이 되어 있어요. 지금 들어오는 라인이 어디서 들어오게 되어 있냐면 여기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렇죠. 인스트럭션 시프트 여기 있네요. 이 신호죠. 그죠? 인스트럭션 시프트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로 들어와요. 그리고 인스트럭션 시프트 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ALUP를 거쳐서 소스 B, 이렇게 인스트럭션 B로 건너가요. 거기가 이 연산이에요. 이 연산 과정. 그래서 비슬라이스 설계하면서 중간에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 전체가 실제 프로세서가 인스트럭션을 패치해 와서 디코딩을 하고
어떤 인스트럭션인지에 따라서 그 과정들을 수행하고 다시 다음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고 이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임의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데이터 패스를 만들 때 사실 데이터 패스가 어떤 구조로 생겨 있는지를 보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를 연결할지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봐요. 저희들이 그 인스트럭션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거 SLT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이죠, 그죠? 이 둘의 차이를 내서 그 차이를 보고 여기 1을 넣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있어요. 저걸 지원하려면 하드웨어 핀을 어떻게 연결해 놨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이게 셋 핀이 있어요. 셋 핀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다운 여기서 나와요. 이 핀이거든요. 이 핀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여기에요. 저게 ALU의 MUX를 통해서 나오지 않아요. 바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ALU에서 나오게 돼요. 이게 뭐 하냐면 제가 SLT 무슨 오퍼레이션 하냐면 영상자 두 개, 레지스터 두 군데에서 받아오죠. 레지스터 두 개 받아와서 그 앞쪽에 있는 레지스터가 이거보다 작으면 1을 줘요. 안 그러면 0를. 그걸 기다리면 뺄셈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빼기를 해요. 빼기를 했을 때 사인비스를 나타내요. 사인비스. 1이면 음수 아니면 이게 고값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저걸 받아와서 뭘 하느냐 하면 얘가 이걸 체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요. 지금은 여기서 여기를 빼겠네요. 여기서 여기를 빼서 음수가 되면 사인빗이 1이 떠요. 그러면 1로 세팅합니다. 아니면 0로 놓습니다. 그래서 걔를 받아옵니다. 자, 딴 건 필요 없고 지금 필요한 건 MSB의 사인빗만 얼마인지 알면 되죠. 그죠? 사인빗을 받아오는 게 이 셋입니다. 셋 신호거든요. 다른 데는 필요 없죠. 사인빗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MSB의 값만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그럼 딴 데는 다 플로팅 시켜놔요. 근데 얘를 끌고 와보면 이 라인이죠. 그죠? 이 라인. 가져오면 어디에 넣느냐 하면 따라가 보면 얘가 레스라는 핀에 들어가죠. SLT 핀. 다른 데는 레스 핀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것도 레스 핀이거든요. LSB만 1이 돼야지 1이 되죠. 그죠? 나머지는 다 8빛인데 다 제로고 얘만 1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머지 빛은 다 이렇게 그라운드 처리를 해놔요. 얘만 1로 넣습니다. 그래서 레스 핀에 들어가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 어디 들어오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를 값을 받아와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요 오퍼레이션을 완성합니다. ALU에서 나오면 다음에 레지스터에 쓰게 돼 있죠. 그죠? 이렇게 쓰는 패스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인스트럭션을 다 지금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은 이 데이터 패스를 완성을 하려면 개별 인스트럭션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생각을 해야지 만들기가 좀 편해요. 네. 스트레스를 설정할 때 빼기는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계산 자체가 B가 무슨지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크다 작다는 어차피 두 개를 뺐을 때 음수가 나오면 큰 거 작은 게 얻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뭐 2를 뺐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니까 음수죠. 그죠? 사인빗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에서 빼는 게 마이너스 3을 뺐다. 그럼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럼 파지티브가 나오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사인빗만 체크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또 그냥 이렇게 우리가 뺄셈 하려면 어차피 ALU에 인버터 들어가야 되고 컨트롤 신호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제어기에서 만들어요. 내려오면 그걸 받아서 연산해서 그걸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인스트럭션 셋들을 다 스윙할 수 있도록 여기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맨 먼저 하는 건 뭐냐면 지포 라인을 설계해야 돼요. 이걸 먼저 설계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 해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레지스터 주소가 몇 개 있는지 한번 봐요. 여기를 볼까요? 여기를 볼까요? 자, 여기를 보죠.
레지스터를 관리하는 주소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죠? 세 개의 주소가 있죠. 레지스터 오퍼레이션 생각한다면 레지스터 2개 가져와서 연산한 다음에 다시 레지스터에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인스트럭션이 3개 레지스터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2개는 읽는 주소고 하나는 쓰는 주소예요. 그죠? 2개는 읽는 주소고 하나는 쓰는 주소인데 그 주소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21에서 25, 16에서 20. 여기 보면 16에서 20이 다시 중복이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게 11에서 15가 있고 12에서 20이 있어요. 이 차이가 있는 게 메모리 오퍼레이션 때문에 그래요. 이게 레지스터 데스티네이션이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입력으로 주어지는 주소는 4개가 주어져요. 이렇게 여기 3개인데 중복이 돼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인데 이게 중복이 돼 있죠. 그죠? 읽는데도 쓰고 쓰는데도 써요. 읽는데도 쓸 수 있고 쓰는데도 쓸 수 있어요. 그건 인스트럭션 셋 구조가 이렇게 생겨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 구조다 그러면 하나, 2개 읽고 하나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조를 안 봐요. 얘는 읽는 거고 얘는 쓰는 거예요. 얘는 읽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연산해서 여기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여기 있는 주소. 여기 있는 주소는 읽을 때도 써야 되고 쓸 때도 써야 되죠. 읽을 때도 필요하고 쓸 때도 필요해요. 그 2개가 중복되어 있는 게 이 주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여기 주소가 요 영역이에요. 읽을 때도 필요하고 쓸 때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게 여기 레지스터 주소가 오로지 읽는 것만 되어 있는 게 21에서부터 25까지 인스트럭션 중에 여기고요. 읽고 쓰는 게 중복되어 있는 게 16에서부터 20까지 주소고요. 그리고 오로지 쓰는 데만 쓰는 게 11에서 15까지. 그래서 레지스터 주소 3개가 있어요. 얘는 read only고요. 얘는 write only고 얘는 read write예요. 레지스터 주소가.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3개 주소가 들어오는데 근데 저희들이 레지스터가 8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5빗 중에 3빗만 써요. LSB 3빗만 씁니다. 그래서 11에서 15 사이에 있는데 11에서 13까지만 써요. 16에서 20까지 있는데 16에서 18까지만 쓰고요. 21에서 25까지 있는데 21에서 23까지만 씁니다. 자, 그래서 3개 빗을 가지고 8개 레지스터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항상 읽을 때만 쓴다 그랬죠. 그죠? 얘는 항상 쓸 때만 써요. 얘는 읽을 때도 쓰고 쓸 때도 써요. 근데 언제 읽고 언제 쓰느냐 하면 레지스터 데스티네이션 빗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보시면 이게 레지스터 데스티네이션 빗입니다. 이게 여기서 내려오는 값이거든요. 이게 제로면 이게 라이트 하는 거예요. 얘가 1이면 이걸로 라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빛이 제로냐 1이냐에 따라서 이 P는 라이트가 되기도 하고 리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쉬운 게 리드 온리니까요. 리드 온리 빛 이걸 한번 들여다볼게요. 리드 온리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의 값으로 들어옵니다. 여기로. 여기는 레지스터 라이트라는 빛에 영향을 받습니다. 레지스터 라이트라는 빛에 영향을 받는데 지금 보시면 라이팅을 안 할 거면 리딩을 하겠죠. 그죠? 리드 라이트가 동시에는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제로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로가 선택이 됩니다. 이게 이 2개가. 지금 주소가 보면 LSB 하나가 건너가고요. 나머지 2빛이 여기 들어옵니다. 먹스로 들어와요. 이 먹스 2개로. 먹스로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들어와서 라이트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 2개를 골라서 어드레스 디코더로 들어가서 상위 2빗을 가지고 4개를 셀렉션 합니다. 이 4개는 뭐냐면 여기 보면 뱅크가 하나, 둘, 셋, 4개가 있죠. 그죠? 4개 뱅크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그 어드레스가. 4개 뱅크 중에 하나를 고르는 디코드가 이거예요. 얘는 뭐냐 하면 4개 중에 하나를 골랐어요. 그 뱅크 안에는 짝수 홀수 2개가 있죠. 그게 LSB 가지고 선택을 해요. LSB가 0이면 짝수를 골라요. LSB가 1이면 홀수를 골라요. 자, 레지스터 뱅크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짝수냐 홀수냐는 이건 디코드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레지스터가 홀수면 홀수를 고르면 되고 짝수면 짝수를 고르면 돼요. 그래서 리드 주소를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워드라인이죠. 그죠? 워드라인이
어떤 워드라인을 띄우느냐에 따라서 4개 워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뱅크 4개가 있는데 뱅크 4개 중에 1개 워드라인을 띄워줘요. 그 워드라인을 공급해주는 게 지금 지포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얘를 공급을 해줘야 되고 실제로 데이터를 읽어갈 때는 요 핏은 딴 데에 어사인이 됩니다. 제가 이거 뱅크를 어사인할 때 이걸 쓴다 했죠. 그죠? 리드는 어디다 사용하느냐 하면 데이터 슬라이스, 핏 슬라이스에 들어가 보면 여기 레지스터 뱅크인데요. 들어와 보면 뱅크가 하나 골라졌어요. 그러면 나올 때 여기 보면 리드 데이터가 여기 들어오면 이 리드가 even인지 odd인지에 따라서 그래서 레지스터가 사실은 그 A, B, 이제 A1, A2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두 개를 동시에 읽어가거든요. 한 개 레지스터 1번이 even을 읽어갈 건지 odd를 읽어갈 건지 EBS로 컨트롤합니다. 그리고 다음 레지스터, 그러니까 지금 다음 레지스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A1, A2가 있잖아요. 그죠? A2 레지스터 똑같이 그렇게 고르게 됩니다. 그래서 A2 레지스터에 대한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select. 여기도 보면 이게 리드 레지스터거든요. 리드 레지스터 여기도 여기가 보면 리딩을 할 때 레지스터 두 개를 읽어가야 되죠. 항상 이제 RD1, RD2 이 두 개를 읽어갑니다. 레지스터 오퍼레이션 자체가. 그래서 읽어갈 때 얘도 마찬가지로 워드라인 4개, 워드라인 4개 중에 하나를 띄우고요. 얘도 읽어갈 때 리드 아든지 이게 even인지를 여기서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오퍼레이션일 때는 이게 레지스터 데스티네이션이 여기에서 보면 이게 라이트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라이트는 두 개를 안 하고 한 개를 내요. 요 밑에 있는 게 라이트 주소를 공급합니다. 어드레스를 똑같이 여기 먹스에서 이쪽 레지스터 주소를 고르든지 이쪽 주소를 고르든지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그건 레지스터 데스티네이션이 골라요. 그 먹스에서 어드레스가 하나, 둘, 세 개가 건너옵니다. 이게 LSB 건너오는 데거든요. 이게 LSB고 얘가 LSB예요. 그래서 LSB가 건너오는 거는 홀수인지 짝수인지 결정을 해요. 이게 even odd인지 결정을 하고요. 나머지 두 개 빗을 가지고 어느 뱅크를 액티베이트 시킬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할 때는 여기서 뱅크를 고르고 여기에서 odd하고 even 중에 하나를 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클락 두 개가 들어오는데 클락을 받아서 여기는 마스터 쪽에 공급하는 거고요. 슬레이브 쪽에 공급하는 건 인스트럭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공급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도 보면 레지스터 같은 것들을 고를 때 여기 뒤에는 이제 레지스터하고 먹스의 제어 신호들입니다. 그 신호들이 어떻게 뒤에 연결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여기를 보는 게 낫겠네요. 여기를 한번 보시죠. 지금 이게 지퍼예요. 이게 빗슬라이스 쪽이거든요. 이게 8개 쌓여있는 거예요. 8개 스태킹이 되어 있는데 지퍼가 받아오는 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레지스터 데스티네이션 받아와야 되고요. 이거 3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레지스터 오퍼레이션은 3개가 필요하다는 주소가 읽는 거 2개, 쓰는 거 하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읽는 거, 얘는 읽고 쓰는 거, 얘는 쓰는 거 3개를 받아요. 그리고 레지스터 데스티네이션 이게 레지스터의 값을 쓸지 메모리의 값을 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라이트로 쓸지 리드를 쓸지를 결정한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라이트는 라이트 할지 말지 정하는 거. 이게 이제 클락이 들어오는데 클락이 풀페이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프로그램 카운트 이네이블 어드레스 셀렉션은 빗슬라이스의 요 자리거든요. 여기에는 컨트롤 라인들이 쫙 있어요. 이 컨트롤 라인들이 여기에 공급이 돼요. 여기에는 클락이 공급되거든요. 클락이 여기에서 보시면 페이즈 1, 2 클락을 받아서 인스트럭션 셋이 0일 때 인스트럭션 셋, 1일 때 2, 3일 때 인스트럭션을 다르게 공급해서 하나씩 핀볼을 만들어주는 클락들이거든요. 여기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레지스터에 필요한 클락입니다. 플립클락에 필요한 클락입니다. 이런 데 보시면 전부 다 플립클락이 들어있어요. 안에. 플립클락은 마스터 슬레이브 클락이 필요해요. 모든 플립클락은 마스터는 하나로 써요. 하나로 주고요. 필요할 때 슬레이브만 띄워줍니다. 슬레이브를 띄울지 말지를 정하는 로직이 지퍼 안에 들어있어요. 그걸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급되는 라인들이 여기서 다 나와야 돼요. 근데 지퍼는 보시면 단순합니다. 어드레스 3개, 레지스터 어드레스 3개, 레지스터 제어 관련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레지스터 관련되어 있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2개가 플라그예요. 나머지는 다 비슬라이스의 제어 신호들입니다. 비슬라이스에 여러 개 레지스터가 있고 먹스가 있죠. 그죠? 어느 걸 고를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생겨 있는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 보면 비슬라이스가 첫 번째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드레스 셀렉션이 여기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로직이 포지티브하고 네거티브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이게 아래까지 다 연결이 돼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동시에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제어 신호들이 맨 상위 빛 MSB는 다 연결을 해놨죠. 그죠? 이걸 보고 아래쪽으로 다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연결을 다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레이아웃을 완성을 해야 돼요. 레이아웃을 완성해야 되는데 레이아웃에 플레이스먼트는 해놨어요. 라우팅은 안 돼 있어요. 스키매틱을 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라우팅을 해야 되는데요. 라우팅을 할 때 제가 이 자료를 드렸지 싶은데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스키매틱의 각각 핀들이 레이아웃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맵을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 소자가 여기 있는 소자를 가져다 놓은 겁니다.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색깔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위치를 보고 비슬라이스 플레인을 짜야 됩니다. 여기에 제가 짜놓은 걸 참고해서 비슬라이스 플레인을 보고 어느 위치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위아래로 스태킹 되어 있는 구조들을 보면서 이게 한 층, 두 층, 세 개, 로가 3개짜리죠. 그죠? 로가 3개짜리 비슬라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비슬라이스를 보고 이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참고하셔서 레이아웃을 완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프라인 완성을 하시는 게 일이 크고요. 지프라인 완성하고 나면 전체 스태킹 되어 있는 블락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블락이 데이터 패스거든요. 이 데이터 패스 남는 부분들은 제가 거의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이 지퍼 블락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패스 쪽은 연결하는 거는 거의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건 비슬라이스의 이제 지퍼 블락을 레이아웃으로 옮기는 게 일단 크고요. 그게 되고 나면 데이터 패스 쪽에 스키매틱을 연결하고 그리고 얘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데이터 패스 쪽은 이 아래쪽은 제가 연결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신경 써서 DRC, LVS만 패스하면 문제없이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면 여기에 제가 그 비슬라이스 테스트하는 테스트 벤치가 있는데요. 이게 여기 있는 걸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은 다시 인스트럭션을 드릴게요. 여기는 벡터 파이널입니다. 플락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페이스 1은 1, 0, 0, 0 이렇게 나오고 얘는 0, 0, 1, 0. 이때 메스터가 플락이 YBH가 있고요. 이때 슬레이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때 메스터가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때 슬레이브가 데이터를 가져오거든요. 이제 10이라는 얘기는 뭐냐? 10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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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나노니까 클락 한 주기가 40나노 클락 두 개. 그래서 40나노 클락 두 개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클락이라고 C라고 값을 준 게 그 클락이 분자인데 처음에 보면 처음에 프로그램 카운트 이입을 하고 나서 리셋을 하죠. 리셋을 하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에서 최초의 인스트럭션 가져오는 데로 돌아가는 거죠. 스테이트 머신이.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요. 리셋을 하고 나서 클락을 두 번 치고 나서 그 다음 리셋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스트럭션을 가져오는데 로드 바이트는 68번 주소에 있는 값을 읽어가서 레지스터 2번에다 저장을 해야 돼요. 이게 레지스터 68번에 뭐가 저장되어 있냐면 5라는 값을 저장을 했는데 요거에 대한 인스트럭션은 이렇게 주어져요. 근데 이 5라는 값은 누가 공급하느냐 하면 여기 뒤에 보면 이게 첫 번째 인스트럭션 패치하는 과정이고요. 스테이트 1이 두 번째 인스트럭션 가져오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여기 메모리 데이터를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세팅하는 부분들이 인스트럭션을 가져올 때 요가 8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인스트럭션을 가져올 때 요걸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셋이라고 되어 있는 게
값을 세팅해주는 이제 제어 신호들하고 메모리 데이터를 여기서 세팅해줍니다. 나중에는 이 부분이 VCL에서 벨로그에서 넘겨줘야 되는 값이에요. 근데 지금은 임의를 값을 주고 하면 메모리에서 이 인스트럭션을 가져와요.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고 나중에 요 주소에 가게 되면 뒤쪽이 주소를 가게 되면 이 주소로 가게 되면 68이라는 주소로 가게 되면 5를 저장을 해놨어요. 그걸 메모리에서 공급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다큐멘테이션을 따로 넘겨 드릴 텐데 지금 당장은 지포하고 데이터 패스 완성하는데 신경을 좀 쓰시고 제대로 완성이 됐는지 검증할 때 이 그 코드 가지고 검증